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순서 시작합니다. 때이른 더위가 좀 빠르게 찾아오면서 이 초여름에 시작되는 그 여름 계절 메뉴가 벌써부터 등장했다고 합니다. 뭐 콩국수나 팥빙수 같은 것들인데요. 벌써부터 이 시원한 음식들을 맛볼 수 있다고 하네요. 혹시나 너무 더워서 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더위는 시원한 음식으로 식히시고요. 또 부동산 고민은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2부도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함께 할게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7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열어두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2부 순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수요일 2부 이 시간도 또 여러분과 함께 부동산 고민 다양하게 만나고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전문가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구대셋 신성민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매주 수요일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는 고민해결사 구대셋의 신성민입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어느 정도는 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 현장에 나가보다 보면은 이 월세 가격은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고 전세 매물은 거의 실종되다시피 해서 전세 매물 구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렇게 거주할 주택 자체가 점점 구하기가 힘들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은 내 집 마련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내 집 마련을 하자니 또 대출 규제로 인해서 내 집 마련도 어려운 게 지금의 부동산 시장인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내 집 마련을 해야 될지 아니면 계속해서 임대를 살아야 될지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 집 마련을 진지하게 고민해 볼 시간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의 내 집 마련 전략을 새롭게 짜드리고 또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전화를 주시면은 내 집 마련 전략이라든가 투자 전략 자체를 여러분들의 맞춰가지고 맞춤 상담을 통해서 제가 부동산 전략을 짜드릴 테니까요. 많이들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는 좀 내 집 마련 하고 싶다라는 마음 갖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또 이 아파트 가격을 따져보면 내 집 마련 그냥 포기해야 하나라는 생각도 함께 드실 겁니다. 자, 아파트로 가는 그 길목에 여러 가지 투자 방법들을 고민하고 계실 텐데 그런 이야기 함께 나눠보실 수 있도록 저희 무료 세미나 시간도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성민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세미나 이번 주 주말 토요일에 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무료 세미나 안내 부탁드려요, 대표님. 네, 이번 주 토요일 1시에 진행하는 무료 오프라인 세미나입니다. 지금 현재 내 집 마련 자체가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현금을 최소 10억 이상이나 가지고 있지 않은 이상은 아파트 내 집 마련하기가 정말 어려운데요. 적은 금액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이런 재개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역세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죠. 그래서 역세권 주변 지역에서 용적률 인센티브가 있는 사업성 자체가 좋은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재개발 구역들은 어떤 구역들이 있는지 이번 세미나 시간을 통해서 제가 최소 한 두세 군데를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많이들 참석을 하셔가지고 적은 금액으로 재개발, 내 집 마련, 역세권 주변에 있는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한 번쯤은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투자는 해보고 싶지만 어느 지역부터 좀 가봐야 하는지 고민하고 계셨다면 아마 좋은 길잡이가 될 수 있는 시간일 겁니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7번으로 세미나 문의 주시면 또 자세하게 참여 방법 안내 도움 드릴게요. 자, 방송 시간 통해서도 또 여러분의 다양한 고민 만나보겠습니다. 2부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해결해 볼까요? 지금 고민이 하나 있어서요. 네. 제가 상담 전화 드렸는데, 말씀 주세요. 네. 분자동에 네. 모아타운 2구역이라고 있어요. 네. 네, 1구역이 있고 2구역이 있는데 2구역을 투자 목적으로 지금 매수하려고 하는데, 네. 한 두 가지인데요. 네. 지금 시점이 매수해도 괜찮은지 하고, 네. 지금 현재 시세가 한 5억 후반 네. 정도로 형성이 돼 있는데, 그 정도 가격은 어떤지. 그러면 전세를 네, 빼고 네. 실투자 금액이 5억 후반 정도인 건가요? 아니, 현재 지금 매매가가 그렇습니다. 매매가가 5억 후반으로 전세를 끼면 좀 형성되고. 낮아지긴 하는데요. 네. 네. 그래서 이곳을 투자 목적으로 좀 지금 들어가 봐도 괜찮은지 그리고 이 매매가가 좀 적정한 금액인지 군자동의 네네네. 모아타운 2구역 이야기 나눠볼게요. 대표님과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네. 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지금 현재 군자동에 있는 모아타운이라고 말씀하셨죠? 네네, 맞습니다. 모아타운 2구역입니다. 2구역인가요? 네네네네. 예, 지금 현재 이 2구역 혹시 매수는 하신 거예요? 솔직히 거의 하기 직전입니다. 지금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예. 예, 지금 TV 시청하다가 전화 드렸었거든요. 대부분 매수하시고 전화 주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여쭤본 거고요. 자, 이거를 매수하시게 된다면은 지금 현재 뭐 취득세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 이외에 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게 있으세요? 예, 지금 현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아, 주택은 보유하시고 어떻게 보면 네네네. 다주택자시네요, 그러면. 하나는 제가 보유하고 있는 거고, 하나는 임대사업자거든요. 하나는 임대사업자고 네네네. 하나는 그냥- 임대사업자를 안 내신 그냥 거주하는 주택인가요? 아닙니다. 재개발 사업지입니다. 아, 재개발 하나가 현재 개미마을에 하나 있고요. 개미마을이요? 예예예. 서대문구 개미마을에 홍제동? 하나 있고, 예예예. 네. 그리고 하나는 왕십리 옆에 행당 8구역이라고요. 아, 행당 8구요. 임대사업자를 네네네. 내시고 그러면은 하나는 그냥 보유하고 계시는데 둘 다 임대는 주고 계시고 아니, 하나만 임대 주고 있습니다. 아, 하나만 임대 주고 있어요? 네네네네.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하나 임대 주고 있고 하나 더 아니 2주택인 상황에서 하나 더 매수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네, 1주택인 상황에서 하나 더 매수하려고 한 게 군자동 모아타운 2구역입니다. 아, 그러니까 투자 목적으로 매수하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네네. 우리 시청자분 같은 경우에는 주택은 2개인데 2주택이신데 하나는 임대사업자를 냈기 때문에 주택수 제외된다는 얘기인 거고 하나는 네. 그냥 보유하시고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매수하는 거는 지금 현재 신축인가요, 이거는? 네, 신축입니다. 주택수 제외되는? 예, 제외되는 신축입니다. 아, 일단 어떤 내용인지 알겠고 우리 시청자분이 궁금한 게 이 주택을 매수해도 되는지가 궁금하신 거네요. 그리고 가격이 적당한지가 아, 맞습니다. 그 두 가지입니다. 예. 일단 우리 시청자분 궁금한 것부터 정리를 해드릴게요. 저는 일단은 매수는 반대예요. 아, 자, 매수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첫 번째가 입지입니다. 입지. 여기서 입지라고 하는 거는 군자동 모아타운 1구역이 됐든 2구역이 됐든 여기에 가지고 있는 입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군자동 하면 광진구 군자동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다 알고 있잖아요. 자, 이 입지 중에서 광진구가 가지고 있는 입지 자체는 굉장히 좋아요. 사람들이 광진구라고 딱 하면은 뭐냐면은 뭐 한강변 아니면은 뭐 교통, 지하철 역세권 아니면은 신축 아파트 시세가 굉장히 높다는 거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광진구 하면은. 근데 한강변에 속해 있나요, 지금? 시청자분이 보고 있는 그 구역 자체가? 한강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죠. 네. 네. 자, 그렇다고 해서 교통이 좋냐? 물론 이제 지하철 뭐 군자역에서 어디에 얼마나 떨어져 있냐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교통 자체는 나쁘지는 않아요. 그리고 세 번째, 신축 아파트 가격이 높냐? 신축 아파트 가격이 높은 거는 광진구 내에서 자양동이라든가 아니면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는 이런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높은 거지 군자동 주변 지역의 신축 아파트 가격은 높지는 않아요. 예. 자, 입지가 가지고 있는 광진구가 가지고 있는 힘 자체는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은 광진구 하면은 자양동을 생각하고 군자동도 광진구에 속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자양동처럼 될 거다라고 생각하라는데 그러기에는 쉽지는 않아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 볼 게 신축 아파트 가격도 한번 볼게요. 자, 시청자분 신축 아파트 가격이 여기 얼마 정도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광진구 신축 아파트 하면은 얼마를 생각하냐면은 뭐 25억에서 한 30억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최근에 입주한 것 중에 이스트폴이라고 롯데캐슬 이스트폴이라고 이게 지금 한 28억 30억 가니까. 네. 그러니까 광진구 하면은 다 신축 아파트는 한 25억에서 30억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군자동 주변 지역에 보면은 신축 아파트가 딱 하나 있어요. 어린이 대공원 근처에 보면 신축 아파트 하나 있습니다. 이편한 세상 광진이라고. 네. 그런 지역의 신축 아파트를 보면은 얼마냐면은 30평대 기준으로 한 19억에서 한 20억밖에 안 가요. 그러니까 시청자분이 생각하는
광진구 내에서도 뭐 25억, 30억 그렇게 갈 아파트 자체는 지하철 역세권에 붙어 있는 아파트라거나 아니면 한강변에 있거나 이런 지역의 아파트는 그렇게 되는데 군자동 지역에서 신축 아파트가 25억, 30억을 갈 거냐고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네. 자양동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 군자동이 가지고 있는 입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군자동 주변 지역에 신축 아파트가 있으니까 그 신축 아파트가 얼마나 가는지를 한 번만 판단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가격적으로 아까 5억대 후반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자, 5억대 후반이라고 했는데 실제 들어가는 금액은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한 2억대 후반 아니면 3억 가까이 봐야 될 거예요. 여기 전세 가격이 그렇게 높은 지역은 아니에요. 네.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뭐 자양동이나 구이동이나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 금액이 높게 들어간 건 맞지만 군자동 지역에서 2억 후반 3억을 주고 여기를 굳이 한 19억 20억 하는 신축 아파트 시세가 그 정도밖에 안 나가는 지역을 매수하기보다는 눈을 다른 데로 한 번만 돌려보세요. 성동구에서도 아까 행당동에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 성동구에서도 보면은 이 금액대로 들어갈 수 있는 구역이 있을 거고 주변에 조금 더 넓게 본다면은 뭐 청량리라든가 아니면은 노량진이라든가 이런 이런 지역에서도 충분히 3억대로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눈을 조금만 더 넓히셨으면 좋겠어요. 굳이 이거 하나만 광진구라는 입지만 보지 마시고 군자동이 가지고 있는 입지를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무슨 얘기인지 네네네. 아시겠죠? 네네. 알겠습니다. 그렇기 그러면 때문에 좋은 데를 하나 추천을 해주시죠, 그러면. 금액대 3억대로 네. 본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청량리 지역이라든가 아니면은 노량진이라든가 아니면은 왕십리 주변 지역 이런 지역에서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역으로 좀 눈을 돌리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세 군데 말씀드렸는데 이 세 군데 신축 아파트 시세를 한 번만 봐보세요. 노량진 같은 경우에는 25억에서 28억 가고 뭐 왕십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30억이 가고 그다음에 청량리 같은 경우에도 한 22억에서 25억은 충분히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보다도 입지적으로도 더 괜찮고 신축 아파트 시세도 더 높습니다. 차라리 그런 지역으로 눈을 돌리시는 게 저는 더 낫다고 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네네. 눈을 알겠습니다. 조금만 더 넓게 보시고요. 자세한 구역 정보라든가 아니면 지역 정보가 궁금하시면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제가 1대1 상담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투자에 대한 방향성은 잘 설정하셨지만 그래도 조금 더 수익률을 높게 가져갈 수 있는 지역들을 좀 새롭게 일러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좀 신축 아파트 가격이 높은 곳으로 비교해 보시고 선택하시기 전엔 연락 주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전화 또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원장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요? 제가 목동 신시가지 1단지에 보유 중인 게 있는데요. 네. 지금 2주택자라서 세금 때문에 계속 보유해야 될지 아니면 매도해야 될지 고민이라서요. 네, 그럼 여기는 지금 거주는 안 하고 계세요? 네네. 다른 곳에 거주하시고, 그러니까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있다 볼 수 있을 텐데, 이 목동 신시가지 1단지 아파트를 이제 세금적인 부담을 안고 가져가느냐, 아니면 좀 매도 계획을 세우느냐,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목동 신시가지라고 하셨는데 1단지가 네네. 맞아요? 네네. 자, 지금 현재 목동 신시가지 1단지를 보유 중이신 거고 네. 2주택자라고 하셨는데 다른 주택은 어떤 주택이에요? 아파트예요? 아니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에요? 지금 서초동 현대아파트에 거주 중이에요. 아,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고? 네네. 그럼 목동 지금 현재 1단지 같은 경우에는 투자 목적으로만 보유하고 있는 거고 네, 투자 목적으로 보유 중이고요. 지금 고민하는 게 그러면은 목동 1단지 같은 경우에는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있고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있으시고 네. 2주택자이신데 지금 현재 세금 때문에 고민하시는 거예요? 네네. 지금 보유세 때문에 고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네, 그래서 계속 보유할지 아니면 매도를 해야 될지 몰라서. 자, 일단은 제가 우리 시청자분 궁금한 것부터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일단은 더 보유하세요. 더 보유하시고 계속해서 끝까지 보유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자, 네. 왜 그런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목동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뭘 먼저 생각할까요?
재건축입니다. 재건축이고 그 다음이 학군입니다. 자, 목동 신시가지에 있다는 얘기는 뭐 학군은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학군 자체는 원체 서울의 3대 학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학군은 얘기할 게 없어. 학군은 너무 좋죠. 자, 문제는 재건축이에요. 자, 근데 서울에서 재건축하면은 가장 유명한 지역이 어디냐면은 강남권이겠죠. 자, 그 다음 유명한 거를 뽑는다면,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을 뽑는다면은 여의도나 아니면은 목동입니다. 자, 여의도나 목동을 왜 사람들이 선호를 하냐면은 사업성 자체가 정말 좋습니다.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상업지역이나 아니면 3종 아니면은 용적률이 혜택이 있기 때문에 사업성 자체가 좋아요. 그리고 시청자분이 가지고 있는 목동 같은 경우에는 대지 지분, 특히 평균 대지 지분이라던가 아니면은 용적률 자체가 원체 낮기 때문에 이거에 따른 사업성 자체가 정말 좋습니다. 자, 서울에 많은 재건축 단지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활발하게 빠르게 진행되는 단지들은 몇 개 없어요. 강남권이나 여의도나 아니면 목동, 여기 3개 빼놓고는 그렇게 진행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은 재건축 중에서 가장 대못이 뭐냐면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예요. 자, 이것 때문에 지금 웬만한 재건축 단지들은 빠르게 진행이 안 돼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이 3개 단지 같은 경우에, 이 3개 지역의 재건축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진행이 잘 돼요. 왜? 사업성도 좋고 아파트 가격 자체가 높기 때문에. 근데 지금 현재 매수하셨을 때 가격하고 지금 가격하고 놓고 본다면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가격하고 앞으로 5년 뒤에 또는 10년 뒤에 가격을 비교한다면은 5년 뒤에 또는 10년 뒤에는 가격은 더 많이 올라 있을 거예요. 그게 목동 아파트예요. 근데 지금 당장 내야 될 세금은 뭐냐면은 보유세잖아요. 네. 예. 보유세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나눠보겠다면은 재산세랑 아니면은 종부세밖에는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종부세 때문에 지금 현재 걱정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이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낼 수 있으면은 감당할 수만 있다면은 그냥 내시고서 목동 아파트를 보유하시는 게 나아요. 지금 당장 종부세가 부담이 된다고 해서 앞으로 뭐 5억, 10억 이렇게 더 이상 그보다 더 올라갈 수 있는 아파트를 매도하는 것 자체는 저는 좋은 선택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렇다고 해서 서초동에 있는 현대 아파트를 매도할 건 아니잖아요. 지금 거주하고 네. 있잖아요. 네, 그렇죠.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매도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목동 아파트를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고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 보유세 중에서 종합부동산세 이 부분만 감당이 가능하다 싶으면은 그냥 무조건 보유하세요. 그리고 웬만하면은 재건축 끝날 때까지 그냥 끝까지 보유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시장님? 네, 네. 예, 이렇게 네,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세금을 너무 무서워하지 말자라는 말씀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종부세만 내가 감당이 가능하다면 오히려 상승 여력이 더 있는 아파트다라는 말씀 드렸으니까 보유 계획 세워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7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문자 주신 사연 좀 살펴볼게요. 뒷번호 6337 쓰시는 시청자분 사연입니다. 영등포 신길동의 한성아파트 33평형을 실거주 겸 투자 목적으로 지금 매수를 해보려고 합니다. 매수 시점을 언제로 잡으면 될까요? 라고 이제 내 집 마련하기 위해 보신 아파트인 것 같아요. 언제 사면 될까요, 대표님? 네, 지금 현재 신길동에 위치하고 있는 한상 아파트라고 했는데요. 일단은 매수 시기 자체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매수 여부에 대해서는 매수 찬성이다. 다만 눈을 조금만 넓히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길동에 있는 한상 아파트 어떻게 보면은 좀 구축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보면은 신길 뉴타운이라든가 아니면은 지하철역도 새로 개통이 되면서 교통 여건이라든가 주변 환경 자체가 굉장히 좋은 아파트인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기다리시면은 재건축 연한도 도래하기 때문에 뭐 재건축을 바라보기에는 조금 세대수라든가 대지 지분 이런 부분이 좀 작기 때문에 재건축은 좀 쉽지 않겠지만 리모델링을 통해서 충분히 가격 상승도 볼 수 있는 그런 아파트이기 때문에 거주 겸 투자로서 매수하기에는 정말 좋은 아파트인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눈을 제가 조금만 넓히라고 말씀드린 이유 자체는 뭐냐면은 신길동에 있는 한상 아파트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뭐냐면은 대방동에 있는 대방 대림 아파트가 있습니다. 자, 이거랑 비교한다면은 대방 대림 아파트가 조금 더 비싸긴 합니다. 하지만
투자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신길동의 한상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신길 뉴타운의 가격을 쫓아가겠지만 대방동에 있는 대림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노량진 뉴타운의 아파트 가격을 쫓아서 상승할 겁니다. 그리고 대방대림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이 진행 중인 아파트입니다. 자, 아직 개발이 시작하지 않는 아파트하고 지금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인 아파트하고 물론 가격 차이는 있겠지만 나중에 미래 가치를 따지고 봤을 때는 조금 더 눈을 넓히셔가지고 대방동에 있는 대림아파트를 좀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매수하시는 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하지만 또 함께 비교해 볼 만한 아파트 하나 더 일러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내 집 마련 계획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자 사연 하나 더 살펴볼게요. 뒷번호 9397 쓰시는 시청자분 사연입니다. 인천의 송도 힐스테이트 6단지 아파트 50평형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도한 후에 갈아타기를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우선 송도 그리고 평형도 좀 대형 평형이네요.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네, 지금 송도에 있는 힐스테이트 6단지라고 하셨는데요. 이거를 매도하고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현대 힐스테이트 6단지 같은 경우에 만약에 매도를 하시고 서울 지역으로 갈아타려고 하신다고 한다면은 거주 겸 투자 목적으로 저는 갈아타기는 찬성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같은 송도 지역 내에서 갈아타는 것 자체는 반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송도 지역하고 서울 지역하고 비교한다면 서울 지역의 입지라든가 아니면은 미래 가치 자체가 훨씬 좋기 때문에 서울 지역으로 갈아타는 것 자체는 찬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같은 송도 지역에서 한 번만 놓고 볼게요. 힐스테이트 6단지 아파트가 조금은 지하철역에서도 멀고 입지적으로는 조금 빠지는 지역에 있습니다. 물론 주변 환경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같은 송도 내에서 힐스테이트 6단지하고 아니면은 역세권의 신축 아파트라든가 아니면은 뭐 송도에서 좀 유명한 센트럴파크 주변 또는 센트럴파크 역 주변의 아파트로 가게 되면은 내가 돈을 더 보태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금액 자체로 봤을 때는 평형대를 몇 평으로 가느냐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최소 뭐 한 3, 4억에서 많게는 5억에서 한 8억까지도 금액을 보태셔야 될 텐데, 내가 같은 송도 지역에서 뭐 한 5억 정도, 한 8억 정도 이렇게 금액을 보태셔가지고 굳이 옮기실 필요는 저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송도 지역의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있고 송도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더 상승하는 것은 맞겠지만 내가 추가적으로 뭐 5억, 7억, 8억 또는 3억, 4억, 5억을 더 들여서 이렇게 갈아타게 된다면은 취득세라든가 아니면 양도세라든가 굳이 세금을 더 내가면서 같은 송도 지역에서 옮기는 것 자체는 조금은 좋은 선택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서 서울로라면 찬성, 송도 내에서라면 반대 의견 드리고요. 문자 사연 하나만 더 살펴볼게요. 뒷번호 1502 쓰시는 시청자분 사연인데요. 노원구 공릉동에 동신아파트 33평형을 보유 중인데 언제 팔아야 하는지 그 매도 시점도 궁금하고 향후 전망도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 주셨어요.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네, 지금 현재 공릉동에는 동신아파트라고 하셨는데요. 자, 공릉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주 환경을 생각한다면 그냥 보유하시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투자 목적을 생각하면 아니면 또는 투자 가치, 가격이 상승하는 부분을 생각한다면 갈아타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도 시점 자체는 내가 거주 겸 투자를 생각한다면 조금은 빠르게 갈아타는 게 좀 낫지 않나 싶습니다. 자, 만약에 공릉동 지역을 매도하고 갈아탄다고 한다면 시야를 조금만 넓혀본다면 자, 노원구 공릉동 지역 주변에 보면은 창동이라든가 아니면 광운대라든가 조금만 더 올라간다면 노원의 상계동이라든가 이런 지역을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자, 창동에도 창동 역세권 개발이라든가 아니면은 광운대 역세권 개발, 이 주변의 역세권 주변으로 개발이 되고 또 여기 역 주변에 아파트들도 많이 들어서고 있고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되는 아파트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미래 가치 자체가 원체 좋은 지역인 거고, 또 노원의 이제 상계 주공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노원역 주변으로 보면은 상계 주공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릉동보다는 훨씬 미래 가치 자체가 이 세 군데가 훨씬 더 좋기 때문에요. 굳이 공릉동에서 거주하면서 미래 가치, 투자 가치를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거주 환경을 조금만 내려놓는다고 생각한다면은 창동역 주변 또는 광운대역 주변 그리고 노원역 주변에 보면은 오래된 구축 아파트들 가격적으로는 조금 더 보태셔야 되겠지만 그런 지역으로 이사를 가서 갈아타셔 가지고 투자 가치를 생각하는 게 더 좋은 선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참고하셔서 조금 더 자세한 상담 필요하시다면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언제든 친절하게 답변 드릴 거고요. 저희 방송 시간 통해서도 여러분의 고민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지만 또 신성민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재개발과 관련해서 특히나 역세권과 관련된 재개발 투자 이야기, 그 지역 이야기도 함께 나눠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니까요. 참여 원하신다면 역시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방송 시간 통해서 여러분의 고민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전문가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구대셋 김태준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구대셋 김태준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어떤 고민도 상관없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매수, 매도, 그리고 세금의 문제까지 부동산의 고민들 오늘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많이 전화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내 집 마련과 관련된 고민, 또 투자와 관련된 고민, 어떤 고민이라도 이 부동산과 관련된 고민이라면 다 괜찮습니다.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해결책 찾아보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함께 할 거고요. 방송 시간에도 또 여러분의 고민 짧게 또 다양한 분들께 도움 드리고 있지만 자세한 재개발 이야기 그리고 투자 전략 세워보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김태준 대표와도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인데요. 세미나 안내 먼저 부탁드려요, 대표님. 네. 이번 주 토요일 날 열리는 무료 세미나에는 재개발에 대한 모든 방법 그리고 투자에 대한 방법들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새 아파트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죠. 그 많지 않은 기회에서도 높은 분양가 때문에 내 집 마련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재개발 사업으로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기 때문에 특히 소액으로 접근하는 역세권 지역의 내 집 마련 방법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런 세미나 정보를 들으신다고 하면 충분히 내 집 마련의 기회도 잡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열리는 무료 세미나에 많은 분들 참석하셔서 재개발에 대한 방법 그리고 투자 방법 이런 부분들 많이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재개발 투자를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하고는 싶지만 그 방법이 너무 어렵다 하셨던 분들께 아마 좋은 길잡이가 될 수 있는 시간일 겁니다.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세미나 안내 도움 드릴 거고요. 자, 바로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고민 상담 이어가 볼게요.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가지고 계실까요? 제가 실거주로 매수를 하려고 하는데 네. 은평구 쪽 보고 있고요. 네. 북한산 힐스테이트 7차나 백년산 SK뷰 아이파크 쪽 보고 있는데 그 둘 중에 어떤 게 더 나은지. 백년산 쪽이 네. 신축인데 또 1억도 더 저렴하길래 이쪽이 더 나을지 고민돼서. 네.
알겠습니다. 드렸어요. 실거주하실 집을 보고 계시는 상황이고 은평구 네. 쪽에서 북한산 힐스테이트 7차 그리고 백년산 SK뷰 아이파크 이렇게 두 개 말씀 주셨는데 네. 백년산 쪽으로 조금 마음이 기우셨어요? 이 신축이다 보니까 조금 더 고민이 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투자 가치를 또 따져봐야 하니까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내 집 마련하려고 은평구 쪽에서 집을 알아보셨는데 두 네. 아파트를 알아보신 거잖아요. 네. 연신내 지하철역 근처에 있는 북한산 힐스테이트 7차 아파트랑 네. 저 아래쪽에 응암역 쪽에 있는 백년산 SK뷰 아이파크 아파트 이렇게 보신 거죠. 네. 평수는 같은 평수 보셨고 예, 둘 다 33평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33평으로. 네. 지금 33평으로 보면 뭐 아까 네. 말씀한 가격 차이가 조금 난다고 그랬죠. 네. 어디가 비싸요? 북한산 힐스. 네, 북한 힐스테이트 7차가 더 비싸죠. 근데 네. 지금 마음은 아파트가 좀 10년 차 이상 차이 나잖아요. 10년 차 정도 네. 차이가 나는데 네. 새 아파트는 SK뷰, 백년산 SK뷰 아파트가 좀 더 10년이 더 신축인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1억이 좀 저렴해요. 네. 맞죠?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은평구 지역은 우리 가격에 형성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는 역세권의 또 연신내역의 GTX라는 개발 이슈예요. 그러니까 이 GTX에 통해서 우리가 강남 접근성이 좋잖아요. 그럼 북한산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그게 접근성이 가까우니까 그 부분이 있을 거고 백년산 SK뷰 아파트는 GTX와 지금 접근성이 조금 거리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가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이 교통에 대한 부분일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바로 이쪽에 대조 1구역에 지금 아파트가 입주 예정이에요. 힐스테이트 앞에. 그리고 불광 5구역이라든지 가련 1구역이라든지 많은 연신내역 주변 지역으로 재개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재개발들이 일어나면 신축 아파트가 들어오는 거죠. 신축 아파트가 들어오면 그 가격이 높게 형성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아파트, 북한산 힐스테이트 7차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가격이 따라갈 수 있는데 백년산 SK뷰 아파트는 주변 지역의 백년산 파크자이라든지 여러 아파트들 한 3,000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군락지를 이루는데 우리 지금 보신 아파트가 가장 새 거예요. 신축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파트가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가격에 가는데 가격의 한계선이라는 게 정해져 있지만 우리 북한산 힐스테이트 7차 같은 경우는 주변에 대조 1구역 같은 경우도 지금 일반 분양 아직 안 했지만 일반 분양을 하게 되면 평당 4천만 원대 이상의 분양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34평 기준으로 보면 한 13억에서 14억대 분양을 하는 거고 아마 실입주가 되게 되면 가격은 17억대 이상의 가격을 형성한다라고 보면 우리 아파트는 올라갈 수 있는 폭이 남는 거잖아요. 네. 주변 지역으로. 그래서 이런 주변 지역에 많은 재개발과 높은 분양가가 결국은 분양가가 우리 아파트의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도 가격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시간이 지나도 그게 똑같겠죠. 네. 그래서 투자성을 보면 북한산 힐스테이트 7차로 가시는 게 훨씬 더 나은 선택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아파트 새 거다 아니다. 이건 뭐 거주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좀 고민되겠지만 우리가 아파트를 무주택에서 실거주용으로 우리가 주택을 사더라도 전화 주신 이유가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7차가 좀 더 가격 상승 폭이 많을 거다. 그래서 그쪽으로 좀 매수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네, 가격이 비싼 데는 그만한 요소들이 좀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실거주를 함께 하셔야 하기 때문에 신축에 대한 조금 욕구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투자 가치에 조금 더 무게를 실른다면 북한산 힐스테이트 7단지 손을 들어드렸으니까 내 집 마련하시는데 좋은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함께하고 있어요. 시청하시는 여러분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는 번호입니다. 다음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네. 어떤 고민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제가 자양사동에 지하 1층, 지상 2층이 있는 다가구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네. 근데 거기가 이제 지분으로 3명이 들어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A와 B는 토지 91제곱미터로 가지고 있고, 네. C는 이제 건물하고 토지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권리 산정일 기준 이전에 지금 등기는 완료는 되어 있는데, 네. 네.
그리고 근데 거기에서 이제 현재 A 토지를 가지고 있는 그 A만 지금 거주하고 있는데 네. 이럴 때 이제 지금 재개발 지금 진행 중인데 예, 입주권 수기가 어떻게 되는지 네. 그게 궁금하고요. 또 네. 한 가지 더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 지분을 가지고 있는 시의 자녀가 직장 때문에 그 건물에 지금 전입을 하고 싶어 하는데 혹시 네. 거기에 입주권에 대한 영향이 되는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자양 사동에 이 다가구 주택을 세 분이 함께 보유하고 계시는 거고 두 분은 이제 땅에 대한 토지에 대한 권리만 그리고 시 한 분은 건물과 토지 이렇게 권리를 가지고 계시고 그중 이제 토지만 가지고 계시는 한 분이 거주도 함께 하고 계시는데 이제 재개발이 됐을 때 입주권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거죠. 네,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지금 질문이 자양 사동 신속통합 추진 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여기 다가구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토지 소유주가 A와 B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고 네네, 91제곱미터씩 하나씩 91제곱미터 하나씩. 90제곱미터 이상을 보유하고 계신 거고 네네. C는 건물을 보유하고 계신 거고 네, 건물하고 토지가 남아있는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토지 일부분이 그러니까 토지가 면적이 좀 큰가 봐요. 작아요. 네, 전체적으로는, 네네.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가지고 있다. 근데 여기가 자양 사동 같은 경우는 권리 산정 기준이 그러니까 이 관리계획 수립 자체가 2010년도 이후에 됐기 때문에 여기는 신조례 적용을 받으니까 권리 산정 기준일이 이전에 22년도 이전에 지금 토지들을 전부 다 공유 지분을 분할했다는 거잖아요. 네네. 기준일 이전에 분할했다는 거고. 결국은 지금 이 A, B, C는 가족들은 아니죠? 저희 3남매예요. 아, 남매예요? 네. 일부러 이렇게 남매들이 한 거고 네네. 그 각각의 주소지가 다른 거죠? 같은 네네. 세대원일 각각 때는 다 안 되는 달라요. 거잖아요. 네네. 각각 다, A만 거기에 살고 있고, 그 다음에, B하고 C는 다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입주권이 나오냐. 지금 결국은 우리가 권리산정 기준일이 이전에 지금 했고, 그리고 토지에 대한 지분 21년에요. 자체가 이전에 공유지분을 분할했고, 그리고 우리가 토지에 대한 부분을 토지만 소유할 경우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예외 사항에 90제곱미터 27평이 넘는 지분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 분리했고 그리고 건물에 대해 재개발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건물과 토지 두 개를 동시에 1평이라도 단 1평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입주권이 나오는 거잖아요. 원래는. 네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원칙상으로는 건물에 대해서만 입주권이 나오는 거고 토지는 안 나오지만 예외 조항에서 상황에 따라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토지 면적이 넓을 때 나오는 거라서 재개발의 원칙은 원래는 건물에 대해서만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래요? 토지에 대해서는 안 나오지만 토지 등 소유자가 나올 수 있는 권한은 30제곱미터 이하는 무조건 안 나오는 거고 30에서 90제곱미터 이하는 무주택인 경우에 나오는 거고 9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나오는 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외 조항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입주권을 각각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네. 대표님 그러면 세 개가 나올 수 있는 걸까요?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 가지고는 가능은 해요. 하지만 이게 또 우리 재개발에 대한 정관에 대한 조례가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 네. 재개발 구역별로 정관이 다 따로 나오기 때문에 그 네네. 부분도 한번 꼭 체크해 보시고 이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지금 조합 설립 인가가 아직 안 났잖아요. 인가가 아직 안 나왔나요? 설명회 지금 동의서 진구 중이잖아요. 조합 설립 인가를 위해서. 네네네. 그래서 네. 이제 정관이 나오게 되면 그 정관에 따라서 이게 이게 다 그 예외 사항에 적용이 되는지를 체크해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정법상 나오는 우리가 재개발 입주권이 나오는 법은 정해져 있지만 정관에서 그 법을 예외적으로 또 적용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뭐 1+1이라든지 다른 것들 있잖아요. 상가에 대한 공유 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정관의 조례에 맞춰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도 꼭 체크해 보셔야 돼요. 네. 그러면 대표님 한 가지는 더 이제 건물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녀가 네. 직장 때문에 지금 그 건물에 입주하려고 하거든요. 그건 상관없으세요.
아, 네, 그런가요? 입주하는 건 상관없습니다. 아, 그럼 한 가지만 더요. 네. 그 자녀가 신혼부부 청약을 넣으려고 하는데 그거는 청약에 대한 것도 상관이 없나요? 자녀분이 이게 소유자가 아니시잖아요. 아, 네네. 그러니까 사는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여기 세대원, 그러니까 우리가 청약을 넣기 위해서는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대원 자체가 어떻게 등재가 되느냐. 그러니까 세대주로 자녀분이 세대주로 부모는 따로 없이 세대주로만 되어 있다라고 하면 상관이 없지만 세대원이 되거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마 분할하실 때도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 예외 조항에 다 맞게 적절하게 분할이 되어 있어서 모두 가능하지만 그래도 돌다리 또 두드려보고 건너야 하니까 전관 확인하시고 그때도 다시 한번 고민되신다면 연락 주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함께 할게요. 자,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이야기 나눠볼까요? 내주고 있는 아파트인데, 네, 제가 인천시 네. 주소 먼저 말씀드려야 되죠. 네, 말씀 주세요. 네. 계양구 용종동, 네, 예, 거기 인천 계양 콰루 센트럴파크라고 있어요. 네, 네. 거기 이거를 좀 이제 샀는데, 네. 19년 정도 몇 년 전에 샀죠. 네. 근데 이게 지금 다른 데는 좀 뭐 오르기도 하고 하는데 너무 좀 안 오르는 것 같고, 임대주고 있긴 한데, 네. 이거를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여쭤보려고 알겠습니다. 전화드렸어요. 연락 잘 주셨어요. 와, 네. 10년 동안이나 보유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거주 안 하고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계시는 거죠? 네네네. 네, 인천 계양 코아루 센트럴파크 아파트 향후 전망 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아파트를 10년 전, 그러니까 분양 때 첫 입주 때부터 사신 것 같은데. 아니. 19년도에 다 19년도에. 19년도에요. 네네. 그러면 지금 뭐 그래도 입주하고 얼마 한 2, 3년 만에 사신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이 인천 계산동 지역에서 거의 신축 아파트가 유일했기 때문에 아마 그걸 보고 투자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맞죠? 네, 맞아요. 그리고 주변 환경은 아파트로 잘 둘러싸이고 편의시설도 좋아요. 그래서 거주하기 좋고 역세권에 거주하기 엄청 좋은 아파트인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거주하기 좋은 아파트예요. 우리 이게 지금 매수가에서 지금 가격이 거의 상승폭이 없죠. 네, 한 3만 5천 정도. 그때 3억 5천 정도에 그때 샀고 네. 지금 한 4억 5천 정도. 4억 그렇게 5천. 됐더라고요. 그 예. 1억 정도 상승을 한 건데 네. 지금 아마 매수가가 전세가 정도 비슷할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만큼 상승폭이 지금 거의 19년도면 거의 7년 정도 되신 거잖아요. 네네. 19년도에 이 자금으로 서울에 우리 빌라라도 하나 샀으면 지금 이거보다는 훨씬 더 많이 올랐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다른 핵심 말씀하시니까 마음이 좀 아프네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네. 투자는 이게 투자를 할 때는 뭔가의 이 변화, 이슈라는 것이 있어야 투자를 성공할 수 있는데 이 지역은 그냥 살기 좋은 동네에 유일하게 있는 새 아파트라는 장점 말고는 아무 가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뜻은 거주하기 좋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는 거주형 아파트라서 지금이라도 지금 뭐 거주하시는 게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지금에도 매도하시는 게 맞고요. 매도하시면 지금 한 뭐 전세 임대를 주고 있다니까 임대를 뭐 월세인지 전세인지 모르겠지만 임대를 빼시고 나면 자금이 어느 정도 남을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 서울 지역의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지역을 좀 투자하는 게 저는 훨씬 더 나은 방법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바로라도 매도하시고 서울 지역의 재개발을 좀 투자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1억 되면 1억 5천이면 1억 5천, 2억이면 2억. 그게 금액별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들이 따로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 좀 체크하셔서 꼭 네. 매도하시고 재개발 지역 투자를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서울 지역 잘 짚어주셔 갖고 네. 실제로 팔고 나면은 네. 전세 이제 보증금 주고 나면 한 1억 정도, 1억 요 정도 남는데 그 재개발 지역 한 어느 지역을 좀 보면 좋을까요? 1억 정도면 그래도 지금 인천에서 같은 지역인 서남권 지역에 만약 1억 정도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이 꽤 많거든요. 뭐 네네. 영등포 지역도 있을 거고요. 네네. 그리고 아래쪽에 뭐 대림 쪽도 있을 거고요. 네네. 그다음에 독산동 지역도 있을 거고 이 서남권 지역에도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지역들이 있을 거고요. 동남권 지역에서 동부권 지역에서도 또 1억대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들이 있으니까요. 한번 좀 면밀히 체크하셔서 방송 좀 시간상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잖아요. 네네네. 일단 서남권 지역과 동부권 지역에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기회비용을 생각하면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매도하는 게 좋겠다 조언 드렸으니까 매도하시고 또 그 여유자금으로 말씀 주신 지역의 투자 물건도 찾아보신 후에 결정하신 전에는 꼭 다시 한번 점검 받아보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함께 할 거고요. 자, 문자 편하신 분들 위해서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문자 주신 사연 하나 살펴볼게요. 뒷번호 8829번 쓰시는 시청자분 사연인데요. 한화 포레나 정릉 1단지 아파트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언제쯤 매도해야 할까요? 라고 거주하시는 집에 대해서 투자 가치를 좀 보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네, 상급지 갈아타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저는 매도하시고 갈아타기를 하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자금적으로 이걸 매도하고 내가 상급지로 갈 수 있는 자금은 충분히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금 계획을 철저히 세우신 다음에 매도하시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도 시점을 특별히 잡아야 되지 잡을 아파트는 아니다. 그 이유는 이 정릉 하나 포레나 정릉 같은 경우는 주변 지역의 구릉지에 아파트 단지 그리고 다 오래된 주택가가 형성되어 있는 그냥 주거 형태의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우이신설선 지하철역이 생기면서 지하철 역세권 아파트로 변했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는 부분은 좀 부족하다. 그러니까 아파트가 가격을 상승할 수 있는 여건 중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중에 뭐 개발 호재라든지 학군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직주 근접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서 우리 아파트가 들어가는 게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니까 장점을 가진 게 많지 않은 아파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금 계획 잘 세워보시고 매도 자금 계획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매도하시고 갈아타기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상급지 갈아타기가 가능하다면 그러니까 자금적인 여력이 더 있다면 매도 찬성, 그렇지 않다면 그냥 보유 의견 드리면서 다음 문자 사연 하나 더 볼게요. 뒷번호 0920 쓰시는 시청자분 사연인데요. 여유자금 1억 원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억 원대로 서울 일대 투자처 어디를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까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몇 군데만 일러주세요, 대표님. 네. 조금 전 방송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1억대라고 하면 지금 서남권 지역 중에 개발 호재를 많이 품고 있는 영등포 지역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현재 재개발들이 많이 이슈들이 일어나면서 재개발 후보지 선정 지역이 많이 되고 있는 독산동이라든지 금천구 일대 지역들이 아마 1억대로 충분히 재개발 투자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입지적으로 보면 영등포 지역 같은 경우는 주변 시세가 높기 때문에 아마 시세 차익을 크게 볼 수 있는 지역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금천구나 이런 지역들은 지금 재개발이 빠르게 진행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빠른 재개발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런 지역들 또 선택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1억 정도의 투자처를 찾고 계시는 다른 시청자분들께도 좋은 정보가 됐을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어느 지역에 투자를 해야 할지 그 재개발 투자 시작부터 좀 막막하신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을 위한 무료 세미나 시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예정되어 있는데요. 대표님 세미나 안내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이렇게 재개발 지역은 투자 금액별 지역들도 지역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고 또 재개발에 대한 속도 부분도 내가 내 상황에 맞게 어떤 속도에 맞춰서 재개발을 투자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이 가장 재개발 투자에서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지역별로 투자 금액별로 접근할 수 있는 지역들을 자세히 설명드릴 테니까 많이들 참석하시면 이렇게 재개발에 대한 부분들 재개발 이 지역은 내 자금으로 내가 상황에 가장 알맞은 재개발 투자 지역을 좀 알 수 있는 좀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선착순으로 접수 받고 있으니까요. 재개발 투자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으셨던 분들 그리고 지역적인 분석 필요하셨던 분들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까지는 계속 조금 더운 날씨가 이어질 거라고 하네요.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알찬 부동산 정보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